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세상에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숨겨왔던 것, 제가 져야만 했던 죄, 그리고 결국 제가 지켜야 할 사람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7, 이름은 은영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두 아들을 키워냈고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몇 달 전 큰아들 도윤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키우며 눈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기에 장남의 결혼은 정말 축복이었죠. 며느리 될 사람은 참 반듯했어요. 조용하고 단정하고 말투도 고왔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니, 익숙하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결혼식 당일 사회자가 며느리 쪽 혼주 소개를 하며 말했습니다. 신부 측 어머니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고요. 신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며 어쩌고저쩌고. 그 순간 제 귀에 들어온 신부의 이름, 윤서.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제 심장은 멎을 뻔했습니다. 윤서. 그 이름은 제가 23이던 시절 세상에 몰래 낳아 홀로 입양 보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가난했고 책임지지 않았고 저는 부모님 몰래 아이를 낳아 결국 시설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이름이 왜 지금 내 아들의 아내로 서 있는 걸까요? 며느리 윤서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시설 보호를 받다가 대학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직장도 스스로 구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 당시 제 딸의 기록도 정확히 같은 지역,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 하나를 채취해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99.999% 직계 모녀관계. 제가 키운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윤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웃으며 말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너무 잘했네. 정말 맛있어. 윤서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볼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내 딸이야. 나는 이 아이를 엄마라 부르게도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로 대해야 해. 이 집안에서 윤서는 며느리였고 저는 그녀를 시어머니로서만 대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윤서 참 괜찮다고 말했고 도윤이는 새색시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마, 윤서가 나 진짜 잘 챙겨. 결혼 잘한 것 같아. 그 말에 웃어줘야 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너의 누나다. 그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윤서는 자주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다르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애는 자신이 친엄마 곁에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아이를 버렸던 생물학적 어머니니까요. 윤서가 생일을 맞이하던 날 몰래 선물을 준비했어요. 작은 브로치 하나. 그런데 그걸 보더니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상상했어요. 진짜 엄마가 있다면 이런 선물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방으로 뛰쳐나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나야. 그 엄마가 나라고. 지금 내 앞에서 가만히 웃고 있는 나야.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와 윤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윤서 아기 생겼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의 아이를, 내 손주이자 나의 외손자이기도 한 아이를, 그 아이가 자라면 나는 그 아이를 할머니로서 대해야 하고 친외 할머니로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고
전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예 공백 상태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윤서가 임신했습니다. 제 딸이 제 아들 도윤의 아이를. 그건 단순한 혼란이나 충격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도 키우지 못한 엄마로서 또 다른 생명이 이런 끔찍한 관계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다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집에 가보니 윤서가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입양되기 전에 보호소에서 갖고 있던 거예요. 정리하다가 다시 찾게 됐어요. 그 안엔 작고 낡은 털실 인형, 그리고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서야, 사랑한다.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인형이 널 대신 안아주길 바란다. 그 글씨는 제가 썼던 메모였습니다. 윤서는 말했어요. 이 글씨체 어머니랑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혹시 제 친엄마 아세요? 그 순간 그 한마디에 제 몸이 마비됐습니다. 주워온 거겠지. 뭐 그때는 다들 비슷하겠어.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윤서는 끝까지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어릴 때 어떤 여자가 날 안고 울고 있었던 꿈이에요. 그 여자가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미 본능적으로 진실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윤서에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모든 진실을 써내려갔습니다. 23, 아이를 낳고 입양 보냈던 사연. 윤서라는 이름을 내가 지었다는 것. 너는 내 딸이고 지금은 내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날 엄마라 부를 수 없는 게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내 죄다. 며칠 후 윤서가 조용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저 알아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슬프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지고 몸이 떨리고 심장이 정말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애가 날 용서했어요. 날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윤서와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의 말은 너무 어른스러웠고 너무 아팠습니다. 나보다 더 성숙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이란 건 오래가지 않더군요. 도윤이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윤서랑 뭐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리고 윤서가 나보다 엄마 말 더 잘 듣는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그리고 한번 의심하면 파고들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결정적인 건 윤서가 실수로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도윤이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아니야. 말 실수했어. 그날 밤 도윤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며칠 후 도윤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짐도 다 빼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었어요? 이건 죄예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 메시지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서도 나도 도윤이의 분노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다시는 엄마라고 안 부를게요. 이젠 진짜로 그냥 시어머니로 살게요. 우리 아기한테만큼은 이 사실이 절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내 아이가 돌아온 걸 감사했고 그 아이가 날 알아준 게 고마웠지만 결국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다시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고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아기의 얼굴, 그리고 옆에 미소 짓고 있는 윤서. 그 밑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돼주세요. 세월은 참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절은 바뀌고 아이들은 자라고 사람들은 또 웃고 삽니다.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그날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를 찾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윤서가 전해준 말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요즘 도윤이 혼자 많이 힘들어해요. 혹시 엄마가 한번 만나보시면 어때요? 전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직접 내 죄를 고하자. 도윤은 지방에서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 하나만 들고 조심스레 찾아간 그곳.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눈빛의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엔 많이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 나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고 나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윤서를 왜 입양 보냈는지,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도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없었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속죄하면서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받을 벌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며느리다. 딸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지쳤지만 단단해진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엄마라는 이름을 두 번째로 놓았습니다. 지금도 난 매일 일기를 씁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이 일기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세상이 판단하게 두기보단 내가 먼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 나는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한 번 실수로 사랑을 놓친 사람으로 기억되더라도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드라마지 현실일 리 없지. 하지만 현실은요, 드라마보다 조용하게 무너지고 더 차갑게 지나갑니다. 그날 나는 내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그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존재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